박근혜 후보가 울산을 방문해 산업기술박물관을 반드시 울산에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에 고향에 왔다 무심코 길에 있던 돈가방을 들고 간 평범한 회사원이 전과자가 됐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을 누비는 경찰 순찰차의 블랙박스 설치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영문화제 이틀째인 오늘 울산시청에서는 처용 학술제가 열리고 달동문화공원에서는 처용무와 난타 퍼포먼스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면서 구름 많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8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3도의 기온 분포로 일교차 큰 날씨가 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주말과 휴일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박 후보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반드시 울산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 울산시당의 선대위 발대식에서 직접 결혼 이주 여성의 발을 씻겨주며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수도 울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과 동북아 오일 허브의 성공적인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우리 산업화의 역사를 보관하고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에 우뚝 세워야 합니다. 박 후보는 이어 울산 여상에서 학생들과 만나 학벌보다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꿈과 소질을 일깨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이나 학교나 이런 게 다 따지지 않는 거죠. 자기 능력이 중요한 거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박 후보가 추석 이후 첫 지방 방문으로 울산을 택한 건 최근 영남권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표받친 울산의 지지세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달 말쯤 울산 선대위 출범에 맞춰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이달 중으로 울산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울산 방문이 울산의 초반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남이 두고 간 물건 보면 잠시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모르겠지 하고 가져갔다간 낭패보기 일수라고 합니다. 조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길 위에 놓인 현금 수송업체 직원의 가방을 보더니 잠시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이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들고 가버립니다. 남들은 모르겠지 하고 집으로 가지만 수많은 CCTV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석에 고향집에 내려와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은행 현금 지급기를 찾은 평범한 회사원 41살 강모 씨는 이렇게 전과자가 됐습니다. 돈을 운반하는 과정에 떨어지는 걸 목격하였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길가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마음먹고 자기가 하기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5에서 20%에 해당하는 살해금이라도 받았겠지만 한순간의 판단 잘못이 화를 부른 겁니다. 견물생심, 현금 자동화 코너나 대형마트 포장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놓고 간 지갑이나 인출한 채 두고 간 현금에 무심코 손을 대다 입건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처벌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네, 유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실물이 소재한 곳에 어떤 소유주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절도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소유주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때에는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법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CCTV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주운 물건은 경찰에 신고하는 양심이 아쉽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도로 위의 목격자로 불리며 사건 사고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차량 블랙박스인데요. 하지만 정작 치안 최일선에 있는 경찰 순찰차 대부분이 블랙박스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동구 일대에서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스쿠터를 훔치다 덜미가 잡힌 연쇄 절도범들.
상습적으로 못으로 차량을 긁고 달아난 차량 손괴범부터 주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주차 뺑소니까지 모두 목격자나 CCTV는 없었지만 블랙박스가 해결한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건 사고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 사고 일선 현장을 누비는 경찰 순찰차 상당수엔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울산 지역 순찰차는 모두 63대, 이 가운데 블랙박스가 장착된 순찰차는 24대뿐 3분의 2에 달하는 39대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좀 그러네. 일반 요즘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여겨지는데 경찰차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요즘 길에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경찰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건의 그런 증거나 그런 거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도 모두 3,724대의 순찰차 가운데 28%인 1,059대만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달려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다 달아야겠지만 그 전에 20억이에요. 6년도부터 다 달려나가니까 사고 현장은 촬영자를 쓰고요. 범죄 현장을 누비는 일선 경찰관들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블랙박스 순찰차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한대요. 사고 났다고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가정하게 됐어요. 순찰차 교체 주기는 3년. 새 순찰차를 위주로 블랙박스를 장착하다 보니 모든 순찰차가 블랙박스를 달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시내버스가 길을 막았다며 버스를 세우고 폭행을 휘두른 덤프트럭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는 시내버스를 덤프트럭 한 대가 밀어붙입니다. 3km가량 난폭 운전을 하면서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더니 아예 버스가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덤프트럭 기사는 욕설과 함께 다짜고짜 기사를 폭행합니다. 승객이랑 들어보려 했는데 쌀을 잡히고 또 한참 욕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또 머리채까지 잡으시더라고요. 사건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7명이 타고 있는 상태여서 자칫 승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부딪힐 정도로 너무 무섭게 오는 거예요. 트럭 기사분이 이자에 담배 물고요. 전화 받고.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선 도로 정류장에서 버스가 승객을 내리기 위해 멈춰서면서 덤프트럭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자 난폭 운전을 하며 위협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겁니다.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세웠으면 이제 자기 덤프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이제 세워가지고 못 지나가니까. 버스 승객을 내리고 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초 남짓. 순간을 참지 못하고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덤프트럭 기사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중구 다운동의 한 주택가에서 대학생 25살 정모 씨가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자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국내에서 5만 7천 대, 해외에 31만 대 등 모두 37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임협 타결 이후 생산과 공급이 호조를 보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인도 중서부 푸네시 칼룸브레 초등학교에 PC와 학용품 등 $10,000 상당의 교육 기자재를 전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0년 푸네시에 무료 의료 캠프를 운영하는 등 최근 인도 시장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오늘 제6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습니다. 류 회장은 글로벌 경제 협력을 주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인의 자긍심을 드높인 공로로 인정받았습니다. 무학은 창립 83주년을 맞아 본사 역사관에서 창사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최재호 무학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적 사랑으로 소주업체 3위에 올랐다며 무학 신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울산 지역에 투자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가 최근 5년간 12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국가 R&D 사업비는 1,384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76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 R&D 사업비에서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사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 들어 울산시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비수도권에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은 61억 5천만 달러였으며 울산에는 13개 사업에 2억 9천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71%를 유치했고 울산은 충남에 이어 5번째였습니다. 코미디와 공포를 버무린 국내 영화 점쟁이들이 개봉했습니다. 스릴러물 익스트림 넘버 13과 애니메이션 테드 황금도시 파이티트를 찾아서도 울산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의문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 시골 마을. 아이고 우리 장 법사님. 큰 건이 하나 생겼어. 큰 건? 울진이. 미스터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내노라 하는 능력과 개성을 자랑하는 점쟁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숨겨왔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오싹해지다가도 뜻밖의 상황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코믹 공포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우연히 손에 넣은 우편물을 보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러시안 룰렛 게임에 참가합니다. 누군가는 수백만 달러를, 누군가는 목숨을 베팅하는 게임에서 사람들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자극적인 소재를 차용한 스릴러는 치밀한 구성에다 연기파 배우들의 감정 연기로 긴장감을 높입니다. 어린 시절 고고학자를 꿈꿨지만 평범한 벽돌공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황금 원정대와 함께 신비의 도시로 떠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됩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모티브로 한 3D 애니메이션으로 남미의 마추픽추와 아마존 정글, 나스카 사막 등 50여 곳을 무대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난 2일 신고리 원전 1호기의 발전 정지 원인은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 한 개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어봉에 공급되는 전력을 제어하는 전자소자가 고장나고 퓨즈가 끊어져 원전 핵심 장치인 제어봉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은 KINS와 한수원의 점검이 끝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광원전 계측제어팀장 50살 정모 씨 등 원전 간부 4명에게 징역 10년에서 9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억 6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의 벌금과 수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뇌물을 준 오모 씨 등 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43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자매 살해범 김홍일에 대한 1차 공판이 오는 23일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 성급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지난달 김홍일을 산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유족들의 법정 진술을 적극 도울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법정 최고 금액인 유족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유족들의 심리상담 치료와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46회 처용문화제 이틀째인 오늘은 세계사적 흐름에서 본 통일신라 시대의 처용과 울산을 주제로 처용학술제가 열립니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달동문화공원에서 처용무와 처용인형극, 난타 퍼포먼스 등의 공연이 열리고 저녁 7시 반부터 문예회관에서는 포르투갈 음악의 거장 호드리구 레아운과 파도 음악계의 디바 까미뇨의 공연 등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12회 울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오늘 시청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사회봉사 효행 부분의 권인호 씨를 비롯한 4명이 시민대상을 수상할 예정이며 기념식에 이어 울산 근대화 50년사 사진전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